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여러분들 KBS의 새 가수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라는 그 서브타이틀 부제로 새 가수가 진행이 돼서 1등이 결정됐습니다. 1등이 1억의 주인공이 결정됐습니다. 유정훈이라는 보컬 락커가 결정이 됐습니다. 20세의 여성이 1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 가수를 시청하면서 새 가수는 비교적 프로그램이 안정되게 잘 진행이 됐구나.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는 그러한 종합적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새 가수에 대한 그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새 가수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평가라고 그럴까요?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새 가수는 특별하게 특출난 기획은 없었지만 깨끗하게 마무리됐다, 이런 생각은 갖게 됩니다. 첫째, MC 성시경 씨가 비교적 프로그램 운영을 진행을 잘했다.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했다. 또 여기에 출연한 심사위원들 또한 객관적인 심사를 한 것 같았다. 그래서 중반전부터는 좀 신뢰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출연자들, 경연자들이 실력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사실을 종반전으로 가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실력이 대단한 아티스트가, 뮤지션들이 많이 참여했구나. 역시 결승에 올라올 만한 사람들이 올라왔구나. 그 중에서도 여성 아티스트의 활약이 눈부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요즘 젊은 뮤지션들은 단단하구나. 음악 기초가 단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본선에 올라온 7명 어느 누구도 빠짐이 없이 고루고루 노래를 잘했습니다. 실력을 고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심사위원 이승철 씨가 7빛깔 무지개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그만큼 실력을 다 갖추고 있다. 그날의 선곡과 컨디션에 따라서 1, 2, 3, 4, 5, 6, 7등이 그냥 정해졌을 뿐이다. 가려졌을 뿐이다. 7명 어느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뮤지션들이 다 참여를 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편입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이 공정하고 공평했다. 시청자들이 불만을 가질 만한 그 요소는 별로 없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깨끗하게 진행이 됐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트롯 전국체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러니까 KBS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시청률이 4점, 종방 마지막 방송에도 시청률이 4.6%밖에 되지 않았다. 이것이 좀 아쉬운 점이죠. 그리고 7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참 좋은 곡들이 많이 있었구나. 좋은 곡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게 된 것은 이들이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역시 70년대부터 80년대에 좋은 곡이 많았다는 걸 다시 인식하게 됐죠. 그리고 이들이 부른 노래는 하나같이 난이도가 높은 그런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심사위원 점수 70%, 문자 투표 30%에서 그 심사 기준도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혹이 없도록 심사 기준을 정한 것도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심사위원들은 전문성을 보겠지만 시청자들은 역시 대중적인 눈으로 이들에게 문자 투표를 하기 때문에 대중적인 눈높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1등 유정은 씨와 이나영 씨는 심사위원 평가는 동점이었습니다. 662점 동점이었지만 시청자 문자 투표에서 많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유정은 씨는 300점을 받았고 만점을 거의 받은 것 같습니다. 300점이면 거의 만점을 줬고 이나영 씨는 227점을 받으면서 1위와 2위 차이가 굉장히 점수 차이가 많았습니다. 73점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들은 심사위원들은 동점을 줬지만 시청자들의 눈높이는 이와 같이 다를 수 있다. 대중적인 면에서 유정은 씨가 2등 이나영 씨보다 앞섰다. 이렇게 아마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람 중에 이승철 씨는 다른 분들은 익히 먼저 알고 계셨지만 저는 이승철 씨의 심사평이 굉장히 눈에 띄고 머리에 쏙쏙 들어왔고 아티스트로서의 본인만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심사평도 잘하고 본인이 실력이 있으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뭐 나머지 심사위원들도 다 무난하게, 특히 거미 씨도 평상시에 조용한 성격에 비해서 본인이 할 말 다 하고, 또 배철수 씨는 굉장히 마음 좋은 아저씨구나 심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나름대로 저는 이제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뭐 이들 탑 7에 올라온 사람들을 간단히 제 나름대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제가 제목에 류정은 씨와 미스트롯2의 양지은 씨의 공통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탑 7에 대해서 한번 살짝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등을 한 1억의 주인공 유정은 씨는 추가 합격자입니다. 와일드 카드로 올라왔습니다. 유정은 씨는 오빠가 20세, 지금 나이가 20세밖에 안 돼요. 오빠가 먼저 사망을 함으로써 엄마에게 위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대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효녀입니다. 또 와일드 카드로 올라왔다는 거 양지은 씨와 같습니다. 양지은 씨도 효녀의 와일드 카드로 올라와서 1등의 주인공, 1억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자꾸 효자 얘기를 하는데 효라는 문화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제가 효사상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우리 트롯맨 6 효자이기 때문에 많은 인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정은 양도 효녀입니다. 양지은 씨도 효녀입니다. 이와 같이 효녀, 즉 착한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착한 심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감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선 7위 올라간 사람 중에서 첫 번째 노래를 불렀던 한가람 씨, 아티스트로서 무대에 서는 아티스트로서 매력이 있죠. 사실 미인을 불렀는데 이 어려운 노래를 자기 색깔을 가지고 퍼포먼스와 국악과 락이 합쳐진 그런 노래로 잘 소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인지 씨, 한계령을 불렀는데 극소심이어서 굉장히 환경이 바뀌면 적응하기 힘드는데 이번 무대를 통해서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인지 씨, 한기령을 불렀죠. 그 다음에 이나영 씨도 20세라 그럽니다. 천년의 사랑, 그 어려운 노래, 박완규 씨의 어려운 노래를 불렀는데 거미 씨가 만나보더니 이 사람은 노래를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노력하는 사람이다. 물론 자작곡도 만들지만 거미 씨의 아주 구체적인 코칭을 받으면서 이 노래를 해서 아주 잘 불렀지만 우리 문자 투표에서 뒤짐으로써 2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승윤 씨도 전공법으로 노래를 잘한다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이승철 씨도 매번 노래를 다르게 부른다. 보통 기술이 아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죠. 그 다음에 유정은 씨 여성 락커로서 머리도 좀 헤어스타일도 특별하고 이 사람은 지인이 됐기 때문에 모든 몸이 그냥 소울로 채워진 것 같습니다. 몸 쓰는 법, 헤어스타일, 스타로서 아티스트로서의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미 씨도 극찬을 했습니다. 아주 꿀이 떨어진다.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는 가수다. 너무너무 유정훈이라는 장르가 새로 생긴 것 같다. 굉장히 공연에 적합한 가수다. 가수가 공연에 적합하다면 이제 끝난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김수영 씨가 떨어진 게 저는 좀 안타까운데 바람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새 가수 배지도 두 번이나 받아서 그러니까 매 라운드마다 일진을 2번 한 사람이죠.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많이 바꾸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승철 씨는 새 가수에 출연해줘서 고맙다고 할 정도로 극찬을 했던 가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곡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산이라는 이 가수도 정말 소울이 있는 가수죠. 개여우를 불렀는데 제가 듣기에는 정미조 씨보다 더 원곡에 가깝게 본인 식대로 부르지 않았나, 굉장히 무드틱하게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1등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박다은 양, 이승철 씨가 이제 티칭을 했는데 노래를 워낙 잘하는 사람이니까 연습하지 말아라. 연습하지 말고 듣기만 해라. 그런 코칭을 뒤로 하고 노래를 너무 많이 연습해가지고 목소리가 무리가 오는 바람에 그날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했죠. 컨디션이 나빠졌기 때문에 이승철 씨가 이런 면에서는 정말 쪽집게 티칭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이 그 심사위원들이 가수를 한 사람 한 사람 맞춰서 결승을 준비시켜주는 과정, 이것도 기획이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막바지로 오면서 프로그램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마무리가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더 칭찬을 할 건 그 심사위원들이 티칭하는 그 모습을 짧게 압축을 해서 편집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지루하지 않게 그런 편집은 잘 됐다. 한마디로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낮은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한마디로 프로그램이 좀 안정적으로 품위 있게 후반전으로 가면서 잘 마무리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7위 탑7에 올라간 이들이 앞으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될 텐데 KBS에서 이들을 위한 후속 스핀오프 프로그램을 뭘 준비하고 있는지 그 지점은 안타깝습니다. 뽑힌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탑7에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트롯맨 6처럼 후속 프로그램으로 이들이 계속 시청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거는 조금 다소 제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